문제를 풀면 풀수록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리고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방식과도 동일한데 알고 보면 내가 영어 내공이 장난 아니거든? 난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영어 시험에 응시를 해봤어. 심지어 나는 영어 선생님이 될 건데 궁금하니까 무역영어라는 자격증을 땄어. 나 1급, 2급 다 했거든? 나의 커리어와 전혀 상관없는데 영어 시험이라고 하니까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땄어. 나 때문에 누군가 떨어졌겠지?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선생님만의 요령이 하나 있는데 특히 주제 제목 요지는 어떤 게 가장 큰 꿀팁이게. 이제는 뭐 아이들 however 찾아 앞 두 줄 읽으면 돼. 이게 안 돼. 대신에 뭘 해줄 수 있냐면 1, 2, 3, 4, 5번 보기를 반드시 먼저 읽어. 왜게? 두 가지인데. 노란색. 오, 미스 바 아주 훌륭해요. 일단 1, 2, 3, 4, 5번 보기를 읽잖아? 그럼 대충 주인공이 누군지가 보여. 우리가 함유 추론할 때 1, 2, 3, 4번 보기에 전부 다 노란색이 있었던 거 기억나니? 그래서 적어도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 그래서 글을 예상하면서 읽을 수 있어. 딱 읽었을 때 이 글은 1, 2, 3, 4, 5번 보기 먼저 봐봐. 보기 보니까 뭐에 관한 글이라는 걸 대충 알고 있겠어. 뭔가 farming, agricultural, 그지? agriculture 이라고 해서 이게 지구과학 지문이 아니잖아. 딱 농업에 관련된 지문이지? 그럼 너네가 생각의 폭을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지? 거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느낌이 아니라 농업과 관련된 거구나. 확 좁힐 수 있어. 이게 되게 유리해.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보기를 편견 없이 읽을 수 있어. 니네가 지문을 읽고 난 다음에 보기를 읽잖아? 그럼 왠지 네가 답인 것 같아. 이러면서 1, 2번에서 끝내고 뒤를 끝까지 읽지 않는 실수까지 범하거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보기를 편견 없이 하나하나 다 소중한 정답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읽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지문을 읽으면 그 지문의 방향이 되게 잘 보여. 그래서 지문 읽고 보기를 읽는 것보다 보기 먼저 해결하고 지문을 읽는 게 훨씬 너네한테 유리해요.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 미리 설명하진 않았지만 깜빡하고 다음에 우리 이제 계속 500제 풀 거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먼저 보기를 읽고 그 다음에 지문 들어간 연습을 계속 해줄 테니까 500제를 풀 때 앞으로 살면서 모의고사를 풀 때는 주제 제목 요지만큼은 보기를 먼저 읽는 걸로. 그 연습이 잘 되잖아? 그러면 31번부터 34번 무슨 유형이죠? 빈칸 추론. 빈칸 추론을 할 때 너네가 역시 보기를 먼저 읽고 지문 들어갔을 때 훨씬 유리해. 왜냐면 빈칸 추론도 결국에는 주제 추론이랑 동일하거든. 자, 한번 가볼게요. 자, 1번에 보니까 limitations라고 돼 있어. 그럼 일단 뭐가 마음에 들어야 돼? S가 마음에 들어야 되지? 무슨 생각해야 돼? 한계들을 나열한 글이라면 1번이나 2번이나 5번 중에 답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답이라면 글이 열거의 형태로 여러 가지를 말해주겠구나. 이런 생각 해줘야 되겠지. 그런데 limitation이라고 했으니까 어때야 되더라? 뭔가 한계를 말해주는 부정적인 뉘앙스 좀 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empirical 이란 단어 모르면 이 문제는 틀리는 거잖아요. 경험적인 관찰이야. 그러니까 경험을 통한 관찰을 사용하는 것이 농업에서 한계가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면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challenge 어려움인데 어떤 어려움이야? modernizing 동사로 쓰였네. 전통적인 농업 장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그러면 1번은 농사인데 관찰에 관한 거고 2번은 농사인데 농기구에 관한 거지? 벌써 뉘앙스가 달라. 3번은 필요성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이거는 뭔가를 주장하는 긍정적인 느낌의 글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prioritizing이라고 하는 건 우선순위로 두는 거잖아. 근데 trialability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어근을 공부했으면 보이죠? 어떻게 보여요? trial하고 ability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trial이 무슨 뜻이니까? 시도? ability는 능력? 그 정도로 느낌 받고 가는 거야. 어디에서? 농업 혁신에서 triability를 prioritizing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의 중요성이야. 그 다음 4번은요. 역시 중요성이라고 말하니까 뭔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느낌인 거지. 농업에서 선택을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instinctive. 무슨 뜻이야? 이 단어 모르면 안 되죠. 서현 잘했어. 자, in이라고 하는 건 inside죠. inside. 그 다음에 sting이라는 단어에서 여러분 stick 보여요? stick? 막대기? 그래서 얘는 원래 뭐냐면 내 안을 찌르고 있는 것.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본능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직관적인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선택을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하는 거야? 직관적인 선택을 하는 거야. 그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얘들아 보기를 읽었을 때 우리 지금 편견이 어느 상태잖아.
1번하고 4번이 연결이 돼 있지. 어떤 식으로 돼 있어? 1번은 경험이라고 말하고 있지? 그 다음에 4번은요? 본능이라고, 직관이라고 말하고 있지? 두 개가 지금 뭐예요? 반대말이지? 주제제목 유지 빈칸 추론에서요. 보기가 완전히 반대말이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왠 줄 알아?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1, 2, 3, 4, 5번 보기가 약간 미묘하게 다르잖아? 그럼 니네가 알아. 근데 완벽하게 다르잖아? 그러면 또 완전 감을 못 잡아. 그래서 아예 두 개가 서로 나투루 관계 있다고 하는 보기가 두 개 있으면 두 개 중에 답이 아닐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열에 8번은 맞습니다. 자, 다음 5번.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면 예측할 수 없는 농업적 현상에 대해서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래. 그러면 방법들에 관한 글이라면 답이 5번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글은 농업에 관한 글이에요.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 학습적인 환경이라는 것이 농사꾼이 베이스, 결정을 어디에 기반으로 했을 때 observations, 관찰을 하는 거야. 그런데 pay off라고 하는 것이 원래 pay라는 게 돈을 지불하다 뜻 말고 이익이 되다, 수지가 맞다 이런 뜻이 있거든. 그래서 이익이 되는 정보를 관찰한 걸 기반으로 했을 때 학습적인 환경이 발생합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환경적 학습이네. 환경적 학습이라는 게 뭐야? 환경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 언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야? 농부가 뭘 하게 됐을 때? 이득이 될 만한 정보를 관찰하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일단 무슨 냄새 났어? 관찰에 대한 냄새가 났어. 그치? 첫 번째 문장부터 농기구가 중요했다면 농기구 얘기를 했을 거야. 관찰 얘기를 먼저 했네. 자, 그러면서 그들이라고 했다는 거에서 너네는 그냥 독해에서 대명사, 그냥 대명사구나 생각하면 안 되고 뭐야? 지금부터 부연 설명이 계속 이어지겠구나. 당연히 이때 데이는 farmer를 말하는 거니까 그들이 당연히 누굴 관찰해? 자기 말고 이웃의 농장을 관찰해. 그런데 그들이 바로 뭐 한다는 거야? 가이드로 사용하는 것은 뭐가 아니라 이웃이 아니라 그 경험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거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이 농부들이 기본적으로 농사를 할 때는 뭐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예요?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고? empirical result라고 표현했고, 그걸 첫 번째 문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observation 이라고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이 글은 뭐가 주인공이라고 알 수 있어? 농사꾼의 그렇지 관찰, 즉 경험적 결과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여기가 한 문장이라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서치부터 잠깐 미안해. 여기 end에서 한번 끊어볼게요. 그들은요, looking at 바라봅니다. look at이 바라보는데 뒤에 as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뭐뭐로서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그들은 농사를 하는 행위를 뭐로 바라본다고요? experiments, 실험으로 본다. 아, 이거 얘들아 미안한데 보라색으로 해도 상관없겠지, 그지? 보라색 상관없겠지, 그지? 그러면 실험으로 본다는 말도 역시 뭐로 보는 거야, 얘들아? 관찰을 통해서 경험으로 얻는 거다 이런 얘기네. 그 다음에 그러한 요소들을 such A as는 B 같은 A예요. relative advantage나 compatibility with existing resource나 difficulty of use나 triability 같은 요인들을 평가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상대적으로 뭐가 우위가 있는지 기존에 있던 자원들하고 compatibility 모르면 안 됩니다. 뭔 뜻이에요? 양립 가능성. 우리 나연서만 아니까 정리해야 되겠네. 아까 전에 그 테스트 있지? 테스트에다가 뒤에다 맞아서 적는 건 어때? 그리고 당연히 줄 수 있지. 아, 이만큼 줄 수 있어. 당황하지 말고. 아? 아, 달라고? 너 왜 남의 집 귀한 아들 셔틀 시키냐? 뭐라고? 그니까. 카페레벨트 어디라고요? 양립 가능성. 근데 양립 가능성이라고 해석을 했을 때 너네가 무슨 말인지 이해될 것 같은데? 양립 가능성이라는 게 뭐야? 두 가지 다 같이 서 있을 수 있다. 두 개가 말하자면 뭐 하는 거야? 호환될 수 있다라는 말을 영어로는 고급지게 양립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compatibility. 이 단어가 서술형에서 되게 많이 나왔거든? 근데 어떻게 쟤들이 많이 틀려오는 줄 알아? compatibility 할 때 A 제외하고는 전부 다 I잖아. 이 I를 E로 쓰고 A로 쓰고 그 영어 그 모음 특유의 지랄성 있잖아요. 그걸 전부 다 낚여가지고 스펠링을 틀려갖고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국 말하자면 뭐야? 이 뒤에 있는 블라블라블라들이 다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걔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How well it can be experimented with. 자, 여기 보면 tryability가 무슨 말인지 모를 테니까 그걸 즈윽 하고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는 거 느껴지죠? 어떤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 다른 것들과 실험이 잘 될 수 있는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읽었을 때 농부는요, 농사를 뭐로 바라본다는 거야? 두 가지 뭐로 바라본대? 기존의 자원들과 얼마나 같이 쓸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시험을 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농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지. 오케이? 즉, tryability에다 무슨 생각을 표현하고 싶어 하더라? 실험할 수 있느냐잖아. 이게 observation과 empirical result랑 같은 말이죠?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4번 그 네 번째 문장에서의 벗은 여러분 큰 벗이에요? 작은 벗이에요? 작은 벗이에요? 큰 벗이지요. 글의 흐름을 엄청나게 뒤집어주고 있는 그러나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그러한 기준이, 그러니까 시험 가능성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떻다는 거예요? A real problem. 진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럼 지금부터 무슨 얘기 할 것 같아, 얘들아? 지금부터 무슨 얘기 하겠어? 그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얘기할 것 같지 않아?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니? 농부들이 항상 실험을 하는 것도 맞지만, 그치만 항상 이 실험을 하는 농부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Are very flawed laboratories. 무슨 말이야? 농사꾼은 열심히 하는데 그들이 일하고 있는 농장 자체가 결함이 많은 실험이라는 거야. 그럼 실험실 자체가 결함이 있다고 하면 그 실험 결과 역시 결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그들은 뭐를 세팅할 수 없어? 통제된 상황을 선택할 수 없어. 그 다음에 또 뭐를 할 수가 없어? 하면서 올소가 나왔지. 나는 올소가 나오잖아? 더 이상 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미 보기를 읽고 왔기 때문에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뭔가 실험적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해보고 그 다음에 관찰해보고 경험으로 결과를 얻는 것들이 다 어떻다고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방금 올소를 만났으니까 또한이라고 했으니까 limitations, 한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한다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정답 몇 번? 1번이야. 그래서 농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empirical observation을 사용하는 것, 즉 경험적인 관찰, 다시 말하면 뭐예요? 실험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 실험 가능성, 그 다음에 관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의 가장 매력적인 오답이 몇 번이라고 당연히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4번. 4번 당연히 가능하지. 근데 읽고 나니까 지금 tryability라고 하는 3번의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일단 equipment는 난멘션인 거 느껴지죠?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릴 때 본능적인 결정을 하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이것도 오히려 난멘션으로 갈 수 있지, 그치? 완벽하게 틀렸고. 그래서 얘들아 봐봐. 1번을 먼저 답으로 정해놓은 다음에 2, 3, 4, 5번이라는 오답을 설정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답을 만드는 평가원의 자세를 보라고. 어때? 반대말을 만들어 넣어놓는 거야. 3번도 반대말이고 4번도 반대말이지? 그치? 근데 3번은 어디가 반대말이야? tryability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는 글인데 prioritize, 우선순위 둔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얘는 나투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농업의 현상을 예측할 수 있고 없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험할 수 있고 없고 관찰할 수 있고 없고인데 그 관찰하는 결과에 문제가 있으면 말하고 있기 때문에 5번도 난멘션으로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1번 가는 거야. 어때? 보기를 먼저 읽는 거 꽤 도움되지 않아? 나 지금 벌써 몇 문장 안 읽었어? 2문장을 안 읽었는데, 다 3문장을 안 읽었는데 이 3문장 자체가 엄청 길지. 근데 오히려 해석을 니네가 어설프게 하잖아? 그럼 이제 다른 보기에 낚이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보기를 읽어라.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지금 과거에는 어땠대요? 이거 송민고 시험 범위랑 비슷한 것 같은데 왼쪽에 지금 어때 보여 지금? 뭔가 제한구역에 들어가가지고
현재 뉴스를 막 돋보기를 들고 보고 있고 막 고서를 읽고 있고 막 이러고 있네. 그다음에 오른쪽은 뭐 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패드를 가지고 뉴스가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하고 있네. 그치? 이런 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링크를 타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 링크가 또 있어. 무슨 링크? 더블 링크. 링크에 또 링크가 있다라고 해서 하이퍼링크. 들어본 적 있어요? 하이퍼링크라고 하거든?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신문을 볼 때는 어땠겠어? 그때 딱 보던 신문이 중요했겠지. 근데 지금은 어때?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라고 했을 때 타고 들어가고 하면서 너네가 아카이빙을 할 수 있잖아. 전에 뉴스 같은 거 다 읽어볼 수 있잖아. 그렇지 않아? 얼마 전인가? 오늘 며칠이죠? 어제 안성기 배우가 돌아가셨죠? 안성기 배우는 선생님한테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이긴 하지만 정말 연기나 인품이나 성품으로는 정말 훌륭한 분이거든. 근데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했게? 네이버에 검색을 했지. 이분이 되게 훌륭한 분이었는데 무슨 작품에 나오셨더라? 그래서 이제 안성기를 검색한 다음에 나무 위키에 들어가서 이분의 작품 활동 같은 거 쭉 한번 읽어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뭐 이렇게 관련된 나무 위키 안에 보면 뉴스 같은 거 있잖아. 그럼 또 클릭해서 들어가 보고 막 이렇게 하죠. 그게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너는 너무 당연한 거지. 근데 온라인이라고 하는 게, 인터넷이라는 게 있기 전에는 어땠을 것 같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겠지, 그치? 그런 데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보기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얼마나 보기 판단을 잘하는지 볼게요. 자, 여기만 읽고 노란색만 펴낼 수 있는지 한번 봐보자. 1번입니다. Web-based journalism. 웹을 기반으로 한 언론입니다. 그게 더 오래 가고요. 그리고 맥락적으로 더 현명하다. 그러면 이 글은 저널리즘인데 온라인에 관한 저널리즘의 장점을 말하는 글인지 한번 판단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with the latest contents. late는 가장 늦은 건데 latest는 순서가 늦은 것이라서 최신의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최신의 컨텐츠와 함께 온라인 뉴스는요, beat, 때릴 수 있습니다. 데일리 뉴스페이퍼를. 무슨 말이야? 이길 수 있다 이런 의미지. 그러면 온라인 뉴스에 역시 힘을 실어주면서 데일리 뉴스페이퍼, 그러니까 페이퍼 뉴스페이퍼를 말하는 걸 거잖아. 그거랑 비교의 장점을 말해주는 건지 봐야 되겠지. 딱 두 개만 읽었는데도 이 글의 중심 소재 보이지 않아? 뭐가 보여? 그렇지. 웹 베이스드 저널리즘과 온라인 뉴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알 수 있잖아. 그 다음에 3번은 어때? How online media journalists reveal hidden stories behind news. 온라인 미디어 저널리스트가 같은 맥락인 거 느껴지시죠? 그 다음에 만약에 how가 답이려면 이 글은 방법에 관한 글일 텐데 어떻게 숨겨진 이야기들을 밝혀내는가. 그 다음에 4번은 Let's begin a journey. 여행을 시작합니다. To the past. 과거로의 여행을 with printed newspapers. 그러니까 일단 4번 제끼고 가는 거야. 왜? 5번에도 journalism in the web world라고 돼 있잖아. 답이 4번이겠냐고. 그러면 난이도가 1점짜리 문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4번이 답일 리는 없는 거야. 이렇게 제낄 수 있겠어? 그럼 여러분은 일단 사지선다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전부 다 같은 얘기이기는 한데 이 글이 당연하게도 daily newspaper이라든지 printed newspaper 이거 같은 맥락인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조점을 두고 얘기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볼게요. 자, before web에서 무슨 냄새 나야 돼, 얘들아? 우리 보기 읽고 왔잖아. before the web에서 무슨 느낌 나야 돼? 시간상의 대조가 느껴져야 되지. 파란 냄새가 나야 되지. 왜요? 온라인 저널이 있기 전에 웹으로 뉴스페이퍼를 읽기 전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시간상의 대조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생각해야 돼? 뒤에 그렇지. after the web이 나오겠구나. 시간상의 대조가 분명히 있을 거야. 어디 있게? 시간상의 대조. 찾을 수 있나? 시간상의 대조도 찾을 수 있나? 없나? 빨리 however, but 같은 거 빨리 찾아야지. 있어 없어? however랑 but 찾았어? 여러분이 노안이 온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안경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고3 질문의 위험입니다. 고3은요. 있는 however, but도 다 지워요. 그리고 이런 트렌드를 감지한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도 어때요? 다 지웁니다. 그래서 너네 지금 however랑 but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지? 그러면 어떤 맥락에서 한번 뒤집히는지 한번 봐보자. 자, 한번 봐볼게요. 뉴스페이퍼 아카이브는요. 보통 누구의 먼지 쌓인 도메인 영역이었대요?
전문 연구가나 아니면 언론을 연구하는 학생들이 가서 보던 곳이래.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들어가는 거야? 언론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들어가던 곳이래. 이해됐죠? 그래서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by definition 정의에 따르면 current 현재를 다루는 학문이야. 맞죠? 영어에서 CUR 이란 말이 들어가면 무슨 뜻이냐면 달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화면에서 달리고 있는 그 쬐끄만 커서가 왜 커서인지 알겠죠? 달리고 있는 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current의 기본 의미는 이겁니다.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라는 뜻, 그 다음에 해류라는 뜻, 그치? 그 다음에 유통되는 이라는 의미, currency가 되면 무슨 뜻까지 가요? 화폐라는 의미까지 가죠? 이런 표정 제가 되게 좋아하는 표정이죠. 자, current에서 curry 무슨 뜻이라고요? run, 달리다. 그래서 커서를 기억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슨 뜻이 있다고요? 현재 달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의 갈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너가 앞으로 와. 현성이랑 싸운 게 아니라면. 그 현성이 졸리니까 좀 허벅지도 때려주고. 넥스마이스도 알리고. 그 다음에 current가 현재의 뜻 말고 뭐라고요? 해류의 라는 뜻이 있어요. 해류라는 명사도 되고요. ocean current. 자, 그 다음에 유통되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폐가 영어로 보다 그렇지. currency가 화폐죠, 화폐. 통화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통화? 유통되는 화폐. 통화량? 그 통화량 할 때 통화량이죠. 네. 무슨 연관이 어떤 거랑요? current의 기본 의미가 뭐라고? 달리는 거야. 나는 그래서 진짜 언어는 다 달라도 그 인간들이 생각하는 유니버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돈이 영어로 돈이라고 하잖아. 이때 돈이 어디서 나는지 생각 안 해봤어? 돼지. 돼지저금통에 넣어야 되니까. 돈육. 아니 돈이다 돈. 돈 필요해? 네. 할 때 돈이요. 필요하죠. 그때 돈이 어디서 왔을 것 같아? 그만 되죠. 돌고 돈다 해서 왔을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돈이에요 여러분. 아니 죄송한데 저 사기꾼 아니거든요. 진짜로요. 돈육. 근데 그게 이제 그 뭐라 그래 글자는 다른데 의미 같아서 동음이요? 여서 그래서 이게 돼지가 돈이랑 연상이 돼 돼지저금통에 나온 거지. 몰랐어요? 인생 헛살았구만. 그래서 돈이 돌고 도니까 돈이잖아. 그래서 그런 실험 많이 하잖아요. 화폐에다가 써가지고 뭐 I love you Jake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막 돌아가지고 몇십 년 뒤에 내가 그 돈을 쓰게 되고. 이 진짜 캐시리스 사회에 살고 있는 여러분은 정말 공감할 수 없는 거죠? 이 편지는 7년 전에 영국으로 시작된 거 몰라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돈도 돌고 돌아서 돈이잖아. 그래서 current가 돈다라는 의미에서 해류가 원래 도는 거죠? 명량이 좀 받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currency라고 하는 게 유통되는 화폐를 의미하는 의미 된 거예요. 아이씨 이렇게 진작에 할 게 아닌데? 자, 그래서 저널리즘은 본디 어때요? 현재를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현재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카이브에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뭐를 늘려줬어요? Shelf Life of Journalism. 자, 이거 꼭 좀 알아주세요. 무슨 뜻이게? 직역을 하면 언론의 선반 삶을 연장했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선반 삶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오, 저 언니 왜 이렇게 잘하죠? 그러니까 얘들아 쉘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 생각하면 돼. 유제품이 진열되어 있는 편의점 선반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널리즘의 언론의 유통기한을 연장한다라는 말이 계속 언론이 사람들에게 노출된다는 거지. 잘 드셨나? 왜요? 아니 방금 제가 입으로 2번 설명했잖아요. 그럼 쓸 수 있어야죠. 귀가 안 좋다고요? 멀티가. 멀티가. 원래 인간은 멀티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잘 알고 있는 with 분사구문이죠. with 명사 pp 이런 형태로 온 거예요. 얘는 부사니까 없다고 보면 명사가 pp 된 채로 이런 의미죠. 옛날의 이야기들이 이제는요 자주 인용이 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provide context for more current ones. 현재의 사건들에 대한 컨텍스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이 쓰인다는 거지. 요즘에 컨텍스트라는 단어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일까? 컨텍스트? 컨 더하기 텍스트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겠지, 그치? 그래서 원래는 문맥이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상황, 맥락 이런 의미로 좀 많이 쓰이거든? 텍스트가 함께 있다 이런 의미여서 요즘 되게 자주 나와서 좀 거슬리네. 없애버리자. 응? 아니 모르는 단어 목록에서 없애버리자고. 찬영이 또 손 안 대고 코 풀라고 또 그러고 있는 거 아니네. 이제 중학생들 괜찮아요? 선배님들 다 이렇게 패드로 끄적이고 있는 거? 애플이 망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 충전기 좀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97%가 애플이라며? 진짜요? 아, 애플 주식에 사놨어야 되는데. 좀 대략씩. 괜찮죠. 애국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어? 저널리즘의 본질은 원래 현재라는 건데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면서 이런 아카이브에 그러니까 뉴스가 모여있는 곳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언론이 한번 만들어낸 신문의 유통기한이 늘어나게 됐다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제공할 때는 옛날의 이야기, 예를 들어 1997년에 있었던 이야기가 2026년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 위한 컨텍스트, 맥락을 제공한다는 말이죠. 이해됐어요? 자, 아직 뒤집지 않은 거 같죠? With regard to, 뭐뭐에 관해서 이런 의미입니다. 뭐뭐에 관해서 about과 같은 의미가 되죠. 현성 우리 일요일에 했잖아. 자, 뭐에 관해서 다 했는데 여기서 지금 전면구를 이렇게 묶이고 있는 거네요. 어떻게 의미가 만들어지는가? 어디에서? 뉴스에서 만나게 되는, 접해지게 되는 복잡한 이슈에 대해서 의미가 어떻게 형성되는 거에 관해서 이러한 출발점은 뭐로 이해될 수 있냐면 readiness, 얼마나 편한가, 누구에 의해서, 온라인 뉴스 컨슈머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뭐 할 건데 투부정사 할 거거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투부정사 할 수 있는 편안함이고 그 편안함은 누구에 의한 편안함이야? 온라인 뉴스 컨슈머에 의한 편안함이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underlying issue, 그러니까 이슈 그 밑에 깔려있는 게 무엇인지를 engage, 참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면밀히 본다는 얘기지. 그리고 context of the news, 그러니까 뭐야? 뉴스의 맥락에 참여하게 되는 거야. 근데 걔는 어때요? Not apparent in print consumers or even possible for print consumer 이렇게 쓴 거다. 그리고 앞에 not이 붙은 거 잘 보여야 돼요. 누구한테는 분명하지 않아요? 프린트 컨슈머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지?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보기를 읽어온 힘이라니까. 여기서 프린트 컨슈머 바로 뭐로 가겠어? 이 프린트를 말하는 거야? 페이퍼 뉴스페이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치? 걔네들한테는 뭐가 가능하지 않아? 이 기사의 밑에 깔려있는 내용이 뭐지? 이게 어떤 거랑 연결되어 있는 거지? 알 수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또 멋진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제가 그린 게 뭔지 알아요? 빙산이에요. 근데 2020년 찬영이 방금 오 이랬다. 자, 내가 만약에 2026년에 이만큼만을 볼 수 있어. 그럼 얘들아 지금 현재 우리나라 환율이 엄청 오른 거 알아요? 내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경제 시간이 아니라서 지금 얼마냐면 1,460원까지 갔었어요. 원래는 1,100원, 1,200원 이 정도 됐거든. 선생님 뭐 200원 갖고 호들갑 떠서 이렇게 되지만 1달러일 때야 200원이지만 100달러면 2,000원이고 1,000달러면 20,000원이고 이런 식으로 나면 몇 억씩 몇십억씩 차이가 나는 거야 얘들아. 엄청난 차이인 거거든. 근데 왜 이렇게 환율이 오르게 됐을까? 지금 1997년 IMF 수준이거든요 지금. 그 우리나라 경제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거잖아. 근데 이런 맥락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엊그제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기관이 있는 거 아시죠? 국민연금이 뭐예요 여러분? 노인들한테. 진짜? 그래 뭐 틀린 말은 아니지. 너네가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회사에 들어가게 되잖아.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너네가 전체 버는 월급의 4.5%를 국민연금에 내게 돼 있어. 그리고 나머지 4.5%를 경영주가 내줘.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내가 4.5% 내주고 본인이 4.5%를 내요.
그래서 국민연금에 9%라고 하는 적금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나중에 내가 은퇴를 하는 때가 오잖아? 그 은퇴를 할 때 국민연금은 우리한테 돈을 주는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이 많이 나오지. 지금 어른들은 되게 많은데 너네들 되게 조금이잖아. 그게 국민연금 되겠냐.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나 국민연금 안 낸다. 안 내고 안 받겠다. 이런 흐름이 있거든? 근데 오해하면 안 돼. 왠 줄 알아? 국민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공무원들이 주식을 진짜 잘해. 주식으로 버는 돈이 장난이 아니거든? 근데 걔네가 얼마 전에 국민연금이 걔네가 갖고 있는 해외 주식을 엄청 팔았어. 팔아서 환율을 낮추려고 노력을 했어. 근데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왜 국민연금은 주식을 팔았을까? 왜 환율이 올랐을까? 이거를 요만큼만 봐서는 이해할 수 있어, 없어? 없고, 이 밑에 몇 년 전부터 있었던 뭐 부동산 문제부터 뭐 외화 문제부터 막 여러 가지 문제를 전부 다 알아야지만 너네가 빙산의 일각을 볼 수 있는 거잖아. 내용이 됐어? 그러면 옛날에 페이퍼 뉴스페이퍼만 보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어? 하이퍼링크라는 개념이 없고 클릭해서 들어갈 수 없고 옛날에도 뉴스를 찾아볼 수가 없었을 테니까 당연히 요만큼만 봤겠지. 그러니까 뭐라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한 거야? 프린트 컨슈머들에게는 분명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가능하지도 않았던 저 밑에 있었던 언더라인 이슈가 뭘까? 이 뉴스의 컨텍스트가 뭘까? 이런 것들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됐다고? 온라인 뉴스페이퍼를 읽는 고객들은 가능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 벗 역할을 하는 거야. 여기에 벗이 있었던 거야. 잘한다. 뾰족나경. 근데 벗이 있어 없어?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왔지, 그치? 그래서 before the web 시절에는 어떻게 됐었어? 뉴스페이퍼 아카이브라고 하는 페이퍼 뉴스페이퍼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먼지 쌓인 전문가들만 들어가던 곳이었어요. 그 걔네들은 거기 도서관에 들어가서 24시간 내내 막 옛날 신문 막 찾아가면서 공부했을 거 아니야. 그럼 일반인들은 했겠어, 안 했겠어? 당연히 안 했겠다, 이런 얘기였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그럼 얘들아, 느낌 왔어? 여기서 말하는 General Accessibility of Archive가 무슨 뜻이야?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제대로 풀자. 이거 무슨 색깔이야? 아카이브가 일반적인 접근성이 좋아졌대. 그러면 보라. 누가 노란색이라고 그랬어? 박세영, 리모트 하이파이브. 저희 죄송한데요, 지금 중3한테 밀리고 계신 거거든요. 좀 조심 좀 해주실래요? 네. 이거 왜 온라인으로 봐야 돼? 그냥 아카이브로 도서관에 먼지 쌓여 있던 거에서 이제는 다 온라인화가 됐으니까 클릭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을 General Accessibility가 좋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거야? 유통기한이 길어졌다. 1997년에 썼던 신문 기사를 지금도 인용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어디다가 보라 색깔 할 거야? 저널리즘의 생명을 연장하기 주게 되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옛날의 이야기들이 현재의 이야기의 맥락을 제공하는 역할로 인용되고 있다라는 말이 온라인 저널리즘의 역할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결국 뭐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지금 온라인 사용자들은 쉽게 뭐 할 수 있다고요? 쉽게 그 숨은 이슈가 뭐일까? 이 뉴스의 맥락이 무엇일까? 근데 그런 것들은 누구한테 분명하지 않아요? 페이퍼 뉴스페이퍼 컨슈머들한테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죠. 띠숑. 나 여기까지만 읽고 다 고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읽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다 몇 번이야? 1번. 그치? 뭐가 마음에 들어? 웹 베이스 저널리즘은요 더 오래 가고요. 오래 간다는 게 무슨 말이야? 옛날의 사건들이 요즘 사건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언급되죠. 그 다음에 contextually wider, 맥락적으로 더 넓습니다라는 표현 어때요? 되게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럼 답이 1번이에요. 그러면은 2번은 왜 안 돼요? 최신의 컨텐츠와 함께 온라인 뉴스가 데일리 뉴스페이퍼를 이깁니다. 몇 년이죠? 그치? 온라인 뉴스페이퍼가 데일리 뉴스페이퍼보다 뛰어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게 최신 뉴스 때문이야? 아니면 뭐야? 최신 뉴스가 아니라 그래 오히려 올디스트 아니냐? 예전의 뉴스까지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로 가야 돼요? 나투로 가도 괜찮겠죠? 자 3번은요. 어떻게 숨겨진 이야기들을 드러내는가? 방법에 관한 글도 아니지만 숨겨진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죠? 남멘션이고요. 자 4번은요. 프린트 뉴스페이퍼로 과거 여행을 시작하자. 나투르죠. 네.
지금 뭐니 해도 웹 월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널리즘의 현재와 미래 이 글은 전망을 하는 글이에요? 아니면 지금 온라인 저널리즘이 얼마나 뛰어난가로 말하고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예측에 관한 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읽으나 마나 난멘션입니다. 그리고 죄송한데요. 단 한 문장 남았거든요. 단 한 문장밖에 안 남았는데 갑자기 주제가 더 나올 확률이 있을까요? 끝났어요. 항상 한 지문에는 주제가 하나밖에 없다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개는 기출문제라서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틀린 거 중심으로 한번 가볼게요. 뭐 했으면 좋겠어요? 뭐 다 어려운 건 아니었잖아. 저는 4번 쳤어요. 4번. 네? 4번이요? 4번이요? 일단 4번 가볼게요. 4번이요.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 우리 현성이 닮았다, 그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포토블 레코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가 지금 여기서 스트리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요. 지금 유튜브 찍고 있나 보다, 그치? 그리고 맥북으로 지금 음악 작업하고 있는 거 같네. 키보드 치면서 기타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뭐 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이거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어? 저 LP 엄청 많아요. 마이클 잭슨이랑 비틀즈랑 후엔이랑 거기까지. 너 그거 한 장이 얼마인지 알아?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것도 있고 산 것도 있어요. 그거 보관 상태에 따라서 몇백만 원일 수도 있다. 우와. 마이클 잭슨 것도 그러니까. 약간 신이. 그런 걸 이제 레어템이라고 하죠. 그런 거, 그 다음에 CD, 너네 CD 모르지? 옷이 엄청 많아. 아, 뭐야? 너 몇 살이야? 저 캔드릭 라마랑 그 뭐지? 메탈리카랑 그만해. 거기까지. 아, 메탈리카도 알아? 저 음악에 좀 아, 그렇군. 역시 모자가 남다르더라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물리적인 미디어는 여기 그냥 쌓여있고 휴지통 옆에 있다, 그치? 근데 이게 왜 어려웠죠? 자, 우리 보기에 대한 편견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중심 소재를 파악하는 능력을 위해서 보기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떻게 기술이 바꾸었는가? 뭐를요? 프로덕션, 뮤직 프로덕션, 음악 생산과 a way of listening, 음악을 듣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기술에 관한 글인가 보다, 그치? 그 다음에 2번은요. modern music, 현대 음악이 창조부터 limits in consumption, 소비에서의 한계까지. 그래서 현대 음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듣는데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까지 쫙 얘기했다면 답이 2번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딱 읽고 나니까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에요? music. music. 그죠? 뮤직에 관한 글이죠. 인스타 좀 그만해. 이거 듣고 바로 하면 어떡합니까? 자, 그 다음 3번이요. Innovative moves of the music production industries. 이노버티브라고 했으니까 혁신적인 움직임이죠. 역시 뮤직에 관한 건데 음악을 생산하는 산업이죠. 그거의 혁신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면 4번입니다. 4번은요. Technological advances in music. 또 같은데 여기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창의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면 정답 4번이 되겠죠. 함께 하고 있니?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왜 음악의 physical, 물리적인 포맷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인기를 얻고 있는가? 방금요. 지금 유민이 몇 년생이에요? 09년생이 지금 저 메탈리카 CD 있고요. 비틀즈 LP 있고요. 이렇게 하면 지금 physical music 포맷에 열광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게 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면 정답이 5번이 되겠죠. 근데 읽고 나니까 얘들아 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 적어도 이 글은 음악? 그러니까 음악에 대해서 건데 음악? 아, 이렇게 느낌이 없다고? 이래가지고 연애 가능하니? 음악? 발전? 혁신? 발전? 기술? 산업? 뭐 보이는 대로 얘기하게요? 나도 음악 생산 같지 않아? 제일 많이 나오지 않았냐? 제일 많이 나오지 않았어? 자, 그러면 우리 이미 공부를 해왔으니까 답을 알잖아. 그러면 음악 생산에 관한 이야기인데 누가? 기술이 뭐를 바꾸었대? 음악 생산과 듣는 방법을 바꾸었대 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치?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기술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revolutionize 했대. 뭐 했다는 거야?
주어가 동사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 그래서 뭐 하는 거? 우리가 작곡하고 연주하고 기록하고 사고 듣고 그리고 발견하는 거. 지금 동사가 여러 개죠? 그래서 결국에는 음악에 대해서 기술이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누구라도 음악을 쓰고 생산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from home, 집에서 가능하더라. 너네 그거 알고 있니? 100만 유튜버들 중에 10개 중에 8개가 AI로 만든 음악이래. AI로 만든 음악 리스트고. 요즘. 그래서 그리고 또 어때요? 너는 비싼 장비도 필요하지 않아요. 뭐만 있으면 돼? 컴퓨터 하나 있으면 되고요. 기본적인 장비만 있으면 되고요. 인터넷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스타터 팩이에요. 그래가 거기에다가 기술 중에서도 어떤 기술로 다시 한번 좀 더 좁아지는 거예요? 모바일 테크놀로지로 좁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프로듀스 뮤직 하는 게 너무 가능하다는 거야. On the move. 움직이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뮤지션들로 하여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신나는 라이브 쇼를 만들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also 보이십니까? also는 항상 어떤 기능이에요? 하나 더 추가할 때 쓰는 기능이죠? 아, 여기 미안한데 중3들이 있으니까 해야 될 것 같지, 그치? 자, 게다가 또한 이라고 하는 거는 기능이 뭐야? 기능이 플러스 원. 하나 더 추가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독해를 할 때는 여러분 also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더 이상 읽지 않는 거 지금 저의 독해 습관으로도 알 수 있죠. 그런데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 뭐로도 나오죠? 이게 연결사 문제로 나오죠. 특히 송림고등학교는 2학년 됐을 때도 연결사 문제가 2문제씩 꼭꼭 나옵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다른 학교도 나왔죠? 야탁고도 1학년 때 나왔고 송림고도 나왔고 지금 계속 연결사 문제가 수능에선 사라졌는데 내신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2개 안 뚫지 3개 뚫습니다. 네.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방금 했던 뭐 있어요? also 있죠? 그 다음에 더해주는 거니까 in addition 어때요? 알면 안 써도 돼요. 그냥 시험에서 맞으면 되니까. 항상 에너지를 아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add 들어간 김에 additionally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more 들어간 거 삼총사 moreover furthermore what's more. 그 다음에 우리 거기에다가 얘기를 다 끝냈는데 거기다 하나 더 토핑을 얹을게요. On top of that. 그 다음에 옆구리에다가 하나 더 넣을게요. besides. 면 됐나? beside까지 게다가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아니는데 여기서는 지금 뒤에 무슨 얘기하고 있어? The way we listen to music is changing. 우리가 음악을 듣는 방식도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글은 음악을 생산하는 방식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음악을 듣는 방식도 못지않게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a way of listening 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1번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왜 틀립니까? 3번. 자, 그러면 보자. 3번을 답을 해서 틀린 친구들이 있어요. 3번 인정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음악 산업에 지금 엄청난 변화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고 그 변화의 중심에 뭐가 있다? 기술. 특히 모바일 기술이 있다. 너무 공감하죠? 여러분도 수노 같은 AI 이용해가지고 얼마든지 음악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음악들도 소비하기도 하잖아요. 그랬는데 왜 3번은 답이 안 되고 1번이 답이 되는 걸까? 이노베이티브가 혁신적이라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이 트랜스폼 했다는 것이 혁신적이라는 거 아닌가? 1번이 좀 더 구체적 보이죠. 3번이 답이 아닌 이유는 1번이 답이라서요. 방금 현서가 얘기한 대로 1번이 좀 더 정확하지. 말하자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3번 같은 걸 TG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TG가 뭐였어요? To general. 그러니까 주제보다 더 넓을 때 쓰는 거지. 다시 말하면 객관식이 얘들아 서술형보다 훨씬 어렵다. 서술형은 답정너야. 물론 송민고처럼 답을 정해놓고 그거 아니면 안 돼. 전교 수명만 맞고 막 이러면 물론 곤란하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답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 답만 정확하게 쓰면 돼요. 근데 객관식은 보기의 상대성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얘가 만약에 1번이 없었잖아? 그럼 3번이 답이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는 51대 49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투 제너럴이라고 불린 이유도 뭐다?
더 정확한 답이 있었기 때문에 TG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객관식이 어려우려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not to, not mention to, general to, specific을 잡아가셔야 돼요. 그럼 2번은 왜 마음에 안 들어? creation은 마음에 들잖아. 근데 리밋. 그렇지. 리미트에서 뭐라고 볼까? not to도 괜찮고 not mention도 괜찮겠지? 그 다음에 4번은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 lots of creativity 얘기한 적 없고요. 이 글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음을 느끼셔야 됩니다. 5번은요? 그리고 난 Y도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 이유 얘기하는 글이 아니죠? 자, 다음 몇 번? 틀린 게 없었다고? 이 문제 진짜 어려운데 여기들? 질문 안 하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었어? 아, 다 맞았어요, 다들? 진심. 5번 먼저 하고 7번 갈까 하면? 5번에서 3, 4번 보기에서 3, 4번 오해 헷갈렸어요.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그림 먼저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가운데 있는 건전지가요, motivation, 동기예요, 동기. 그리고 왼쪽에는 basic needs고요, 오른쪽에는 human drive예요. 이때 drive는 진짜 운전한다는 뜻이 아니라 역시 욕구나 동기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뭔가를 몰고 가는 추진력을 말하기 때문이죠. 그 basic needs는 food가 있고, 의식주 같은 게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반려인이 있어야 되는 그런 개념이죠. 너무 귀엽다. 그 다음에 human drive는 어디 있어요? 배 불러야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이아몬드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얼마짜리일까? 4억 6천짜리 부가티가 있어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졸업장도 있어야 되겠죠. 뭐 이런 거는 베이직 니즈는 아니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동기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화살표가 어때?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꿀렁꿀렁 하고 있지. 그러면 도해 능력을 내가 물어본다고 했을 때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뭐야? 공부대학교 왔으니까. 동기는? 자극은? 바뀐 다음에. 계속 바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치? 한번 가볼게요. 보기를 먼저 읽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1번에 에세 동그라미, 2번에 types 에세 동그라미, 3번 characteristics 에세 동그라미, 4번에 differences 에세 동그라미, 5번은 없네. 이게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한번 봐보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라면 1번이 될 텐데 왜 어떤 음식에 대한 에피타이트, 욕구가 그러니까 식욕이 왜 바뀌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면 1번이겠고요. 2번은 different types of motivation animal need to survive. 동물이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동기의 종류. 난 딱 2개 읽고 느낌 왔는데 무슨 느낌? 에피타이트가 원래는 식욕이죠. 저 식욕을 돋우는 전체 요리를 에피타이저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요즘에 고3 질문에서 욕구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거든. 이 글은 욕구에 관한 글이겠구나. 난 여기서 일단 눈치채. 근데 1번은 음식에 관한 욕구고 2번은 동물들의 욕구죠. 자, 다음 3번은요. 보이지? Characteristics of motivation. 동기의 특징이고 그게 또 보이지? Context. 맥락. 환경, 분위기. 이렇게 한다 했죠. 그치? 맥락에 따라 바뀌는 동기의 특징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3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인간과 동물의 동기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다면 답이 4번이죠. 그러니까 이 글은 동기 and 동기에 관한 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특히 동기들 중에서도 좀 좁혀와서 intrinsic motivation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단어 절대 모르면 안 되는 개념입니다. 이 안에서 in이 들어가 있으니까 너네는 아마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냐면 내재적 동기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intrinsic motivation. 내재적 동기. 그럼 반대말은 뭐게요? extrinsic motivation. motivation. 이거는 외재적 동기라고 합니다. 근데 표현 자체도 중요한데 얘들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무슨 말이냐 이걸 알아야지. 우리 윤재는 알고 있죠. 왜? 여름방학 뗐기 때문이죠. 윤재가 한번 설명해보자. 뭐라고요? 제 지금 뒤통수가 얼얼한 발언을 하신 겁니까? 자, 윤재는 영어 공부를 왜 해요? 뭐라고요?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공부해요. 그러면 윤재의 영어 공부의 동기는 내재적 동기야, 외재적 동기야?
이럴 때 외적 동기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내재적 동기 예시 하나 들어보자. 영어 공부 왜 해요? 영어 잘하고 싶다. 영어를 왜 잘하고 싶어요? 그냥 재밌어서요. 이러면 내재적 동기예요. 공부 왜 하고 싶어? 아, 엄마 영어 100점 맞으면 10만 원 준다 그래가지고요. 이건 뭐예요? 외재적 동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음을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아니 안 쓸게. 그냥 개념 이해하면 됐지 뭐, 그지? 내재 외재. 자, 그러면은 얘는요, 파워 아니 strength 강점. 그러니까 나의 어떤 힘의 원천으로서 내재적 동기가 정말로 필요하다. 내가 정말 강해지고 강점이 있으려면 내재적 동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답이 5번이 될 수 있겠죠. 대충 읽어보니까 뭐에 대한 얘기인지 알 것 같지 않아? 분명 동물 얘기가 나올 거야. 그렇지 않았다면 2번하고 4번에서 언급했을 리가 없지. 생각하면서 본문 들어가 보는 겁니다. 보기가 매력적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부터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 너네가 보기 읽고 왔으니까 알겠지? 나는 모티베이션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런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목적어인 우리가 목적격 보어인 change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뭐를 바꿀 건데? 우리 스스로를 바꾸고 우리의 상황을 바꾸고 또는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찬영이를 보면서 참 기쁘게 생각하는 게 우리 찬영이가 참 열심히 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이번에 특히 2학기 들어가지고 영어에서 딱 전교 1등을 딱 찍더니만 이 성층권인가요? 그 위에 공기의 냄새를 맡은 이상 이제 어때요? 내려올 수 없죠. 내려올 수 없잖아요. 어찌 천상계에 계신 분이 중간계로 내려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면 결국에는 1등급을 유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동기라는 건 어때? 나 여기 지금 로얄층 선점하리 라는 동기가 딱 있으면 어때요? 우리 스스로를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거죠. 정찬이 겁나 열심히 하더라고. 잘했어. 그런데 모든 동물은 다 동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는 것은 모티베이션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스티뮬레이트에서 얘들아 역시 또 스틱 보이니? 아까 인스팅티브 했을 때 스틱이야. 그래서 이게 자극하다 이런 의미죠. 음식을 찾게 하고요. 더 안전한 장소, 그 다음에 짝을 찾게 한대요. 그러면 누가 찾게 하는 거야? 모티베이션이. 자극해서 동물들을 자극해서 찾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은 지금 문장의 주어가 누구야? 누가 자극하는 거야? 모티베이션이. 그 문장의 주어 목적어가 일치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themselves 쓸 수 없는 거죠? 주어와 목적어가 일치할 때만 themselves 쓰는 거야. 내가 나를 사랑하면 영어로 뭐라 그래? I love myself. 내가 나를 자극하면 I stimulate myself. 근데 동물이 동물을 자극한 게 아니라 motivation. 동기가 동물을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주어가 달라서 them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유명한 믿음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통념과는 달리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지? 그럼 얘들아 이 글은 어떻게 된 거야? 첫 번째 문장은 동기가 무엇인지 동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동기라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바꾸고 상황을 바꾸는 거고요. 그리고 음식을 찾고 해주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 통념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유통되는 잘못된 개념과는 다르게 motivation이라고 하는 것은 isn't a static thing that you either do or don't have. 너가 가지고, 이때 do는요 여러분 여기 have에게 걸리는 거예요.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거나 와 같은 static thing이 아닙니다. 요 단어에서 stand 보이십니까? 그래서 뭐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고정적인, 정지한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정전기가 영어로 뭐예요? static electricity예요. static 모르는구나. 아니 왜 나연서밖에 모르는 거야? 정지한, 움직이지 않는. 그러면 여러분 정지한, 움직이지 않는 또 뭐 알아요? still 알아요? 얘가 형용사일 때 정지한, 움직이지 않는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 그 탄산수는 영어로 sparkling water이잖아요? 그러면은 탄산수의 반대말은 무슨 말이야? 무슨 물이야? still water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은 비디오인데 정지한 사진은 뭐라 그래요? still cut.
포토라고 하죠. 포토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물어봤겠냐고요. 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부사일 때 무슨 뜻이 있는 거야? 여전이라는 뜻이 있는 거잖아.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 거지. 그래서 세 번째 접속 부사일 때 그렇지. 그러나라는 의미가 있는 거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앞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았죠. 그래서 여전히가 그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however, but 다 지운다고 했지? 근데 still은 살려두더라. 왜냐 니네가 어찌 못 알아보니까. 하지만 우리는 알아봐야죠. 잠바를 벗지 그래. 졸린 것 같은데. 졸린 게 아니라. 어떤 게? 스틸? 여전히? 예. however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라는 역접을 나타내는 쓰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글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동기의 어떤 속성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얘는 움직이지 않는 게 정지한 게 아니다. 즉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comes and goes.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 바뀐다. 그렇지. 그래서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survival as humans 인간으로서 우리는요 뭐에 의해서 by far more than basic survival needs. 이때 basic survival needs에다 무슨 색깔 표현하고 싶어? 파란. 왜? 우리 졸리면 자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어때? 기본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거죠? 그거는 고정돼 있는 거잖아요. 미고비를 맞은 게 아니라면. 그래서 이게 static needs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계속 바뀌어요. 우리는 계속 바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여기서 그러나 다시 한번 나온 거죠. still 여전히 우리는요 social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더 빠른 차, 그 다음에 예쁜 보석을 all the time 항상 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난 이거 완전 공감되는데. 선생님은 여자 치고는 차에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20대 때 선생님의 목표는 무슨 멋진 차를 3억대 차를 몇 살에 탈 수 있냐가 내 인생사의 고민 중에 하나였어요. 저 차는 얼마일까? 맨날 찾아보고 막 그랬었거든. 그 20대 때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자동차를 바라보는 관점이 또 달라졌어.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나니까 자동차는 감가상각이 심한 거야. 내가 1억짜리 차를 사잖아? 그럼 얘를 중고차로 팔 때 얼마에? 5천, 3천 막 이래요. 그래서 지금 벤츠가요 중고시장에 쏟아져 나왔거든요. 5년 주기로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참고하세요. 이런 것도 아닌 여자야. 근데 1억짜리 주고 샀는데 벤츠를 3천만 원 살 수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몰랐지. 그리고 3천만 원의 중고차를 사가지고 너네가 잘 관리해서 한 3년 타잖아? 그럼 다시 3천만 원에 팔 수 있다. 어른 돼서 면허증 따고 나한테 와. 내가 방법 알려줄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자동차를 옛날에 막 갖고 싶었던 너무 나의 선망의 대상이고 이 자동차 좋은 차를 탄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되게 중요한 모티베이션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전혀 아니야. 쟤는 뭐라고요? 좋은 차. 저요? 똥차예요, 똥차. 똥차요. 그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얘는 바퀴 4개만 달려 있으면 돼. 이런 식으로 나의 욕구가 바뀌더라고. 자, 그래서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specific drive. 뭐 하는 거야? 아주 구체적인 욕구라는 거야.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때에. 여기서 얘들아 specific이라는 표현을 왜 썼을 것 같아? 그때만 그랬다. 선생님의 20대 때만 차가 중요했던 거야. 지금은 not anymore. 그렇지. 지금 니네 엄청 좋은 대학 가고 싶어서 난리 났지. 그리고 지금 막 봄, 웜 화장도 해보고 싶고 그치?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막 그때 꽂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초등학교 때 꽂혔던 거 아마 제가 100% 확신하건데 슬라임입니다. 슬라임 지금 해요? 얘 오늘 했어요 학교에서. 그러면 이거 문제 있죠? 어떻게? 아니 단체로 했어요. 단체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학교에서 피어 프레셔에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지만 지금까지 슬라임을 하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죠. 정신 연령이 낮거나 유튜버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욕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죠. 그쵸?
그런 거 아닙니까? 더 내려가 볼까요? 여러분 5살 때 어땠는 줄 알아요? 핑크색 아니면 안 입었어요. 언제 이렇게 회색만 검은색만 입었냐고요. So specific time에 specific action에 대해서 specific drive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What is going on right now?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에 의해서 너무나 영향을 받는 게 바로 뭐다? motivation이다. motivation의 어떤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바뀌는. 그렇지. 스페시픽한 특징에 대해서, 즉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매우 해당하는 표현이 highly죠. 자, 그래놓고 for example 했어요. 읽어 안 읽어? 난 안 읽어. 왜 안 읽게? 어차피 같은 얘기 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얘기였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한번 읽어보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먹는 걸 좋아하지. 이거 무슨 색깔 하는 편이야? 그 파란. 그렇지. 기본적인 베이직 니즈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뷔페에 갔는데 로디드 업 됐어. 무슨 말이야? 배불러 이런 뜻이지. 로드라는 게 짐이잖아. 짐이 되게 실린 거야, 배에. 그러면 어때요? 이내경 이야기잖아요. Let's motivate to seek out food. 음식을 덜 찾아요. 어떨 때보다? 우리가 되게 오랫동안 먹지 못했을 때보다. 많이 못 먹었는데 뷔페 갔으면 훨씬 들리는 거고요. 이미 배가 불러서 찜닭 다 먹고 온 상태에서 뷔페를 또 간다? 그 음식을 더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다는 거야? 이거의 동기의 가변성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은 거지. 그런데 마지막 문장을 괜히 읽어가지고 1번이 답처럼 보이면 큰일 나는 거죠. 물론 이 글은 변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너무나 맞습니다. 그치만 1번은 어떤 유형이죠? 이럴 때 뭐라고 한다고? TS라고 하는 거야, 이럴 때. 음식 얘기 안 한 거 아니지만 음식이 모든 걸 대변하는 게 아니라 예시일 뿐이잖아요. 그 다음에 2번은 왜 마음에 안 들어요? 애니멀. 그러니까 동물이랑 비교. 여기 무슨 색깔로 변해야 돼? 파란색 아니야? 베이직 니즈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different types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거든요. 했거든요. 모티베이션의 종류 얘기했잖아요. 쉘터도 있어야 되고, 푸드도 있어야 되고, 메이트도 있어야 되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답이 아니에요? 그래, 얘들아, 이거 내용일치 문제 아니다. 26번 문제 아니에요. 주제 문제죠? TS죠. 3번 어때요? 그래서 얘들아, 컨텍스트라는 단어 제발 좀 알아주세요. 맥락에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컨텍스트는 specific drive, specific time, specific 뭐지? 액션인가? 였다는 거. 자, 3번은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 차이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5번은요? 내적 동기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뭐로 틀렸다고요? 아니 틀리진 않았는데 헷갈렸다. 그래서 보기를 선명하게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또 없어요? 7번 하자 그랬죠? 고맙습니다. 누구 목소리였죠? 서율이? 서연이? 자, 봅시다. 이거 진짜 어려운 글이죠. 번개맨 짝퉁이고요. 이 사람이 지금 플래닛, 피플, 프로핏 이런 것들을 다 들고 있네요. 그쵸? 근데 어떤 무대 위에 서 있어요? 리사이클 리사이클된 어떤 것들 위에 서 있네. 그치?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Local community love, ethical duty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네요. 그죠? 그 다음 여기는요. 여기 할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쓰레기통에 쓰레기 더미에 앉아 계시면서 old school planner라고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 로봇은 왜 나온 거예요? legal requirement라고 되어 있네요. 합법적 요구사항 이라고 써져 있네요. 그리고 뒤에 무슨 챌린지? Sustainable Event Challenge가 되어 있네. 환경지문 읽을 때 Sustainable 모르면 범죄자죠.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지속 가능한. 지속 가능한 게 무슨 뜻이야? 이게 지금만 왕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쭉 갈 수 있는 이라는 의미로 지속 가능 갈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Sustainable의 명사형은 뭐예요? 러빌리티 그렇지, 이게 바로 어근의 힘이 있는 여자의 힘이죠. 좋습니다. 자, 보기 먼저 가볼게요. 1번 Impact of cultural trends on events, themes and formats 라고 되어 있네. Impact는 of 이렇게 나오면 누구의 영향이고 어디에 미치는 영향이지? 그래서 문화적 트렌드가 이벤트 테마, 우리는 테마 이렇게 읽는 거고 영어로는 theme이라고 읽는 거죠.
형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글이라면 답이 1번이 되겠고요. 2번은요. between A and B죠. A와 B 사이의 relationship. 관계를 말하고 싶은 거라면 답이 2번일 텐데 stakeholder고 알아주세요. 스테이크는 무슨 뜻이에요? 그 스테이크 아니에요? 먹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알았어. 이해 관계자. 아니 스테이크가 뭐냐고요? 원래는 말뚝이라는 뜻이에요. 말뚝이라는 의미에서 여기 이 땅 내 거 하고 말뚝 빡 박아. 그래서 무슨 의미까지 가요? 지분이라는 의미까지 가요. 지분. 그러니까 이 지분이 있다는 건 뭐야?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거에 대해 내가 이익을 얻는다는 말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방금 우리 현수에서 얘기한 것처럼 스테이크 홀더 하면 뭐를 쥐고 있는 사람? 이 말뚝이 내 거라고 쥐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말뚝에 따라서 이익을 보고 손해도 보는 사람.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익을 보고 손해도 보는 관계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t stake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수거입니다. 수거. at stake. 이게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군요. 자, 어때요? 이 정도면 잘 보이시나요? 언젠가 나중에는 내가 학원, 애들을 데리고 하는 학원이 아니라 노인정에서 수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어머님들 여기 좀 봐보세요 막 이러면서 하고 있지 않을까? 인구가 완전히 소멸하니까. 그치? 니네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난 진짜 너네 세대만 생각하면 너무 걱정이 된다 진짜. 하지만 우리나라는 효율적인 민족이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이죠. 그리고 너네 그거 알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되게 근성이 있고 부지런하고 위기에 강하고 그런 거 알고 있니? 너네는 한국 사람들만 만나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매우 엄청나게 그러하거든? 근데 그거에 대한 설이 2개가 있어. 하나는 우리나라 사기 전에 뚜렷해서야. 당군 할아버지의 위치 포지션이 실패로 진짜 내가 봤을 때 당군 할아버지의 부동산 감각은 꽝이야. 어떻게 전국의 국토의 70%가 산일 수 있으며 그리고 왜 이렇게 춥고 왜 이렇게 더워? 우리가 뭐 명태예요? 얼렸다 녹였다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쵸? 그래서 여름 되면 정말 한오락이라도 몸에 붙지 않는 옷을 입고 싶고요. 겨울 되면 긴밥 패딩 입어야 되고요. 여름 끝나면 겨울 패딩 꺼내야 돼. 겨울 끝나면 또 집어넣어야 돼. 엄청 바쁘죠? 그게 썰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 모든 인류가 20만 년 전에 어떤 대륙에서 출현했어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시작했잖아. 그래서 우리 검은 대륙이라고 하면 무슨 의미예요? 이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한 최초의 땅을 말해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야 내가 오늘 초등학생들 데리고 수업한 거다. 왜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랑 막 얘기했잖아. 아프리카에서 한국 반도까지 13,700km래. 걸어서 온 거예요? 걸어서 오는 건데 혹시 알고 있지? 전 세계 지도는요? 네, 그 정도는 알고. 그 정도는 알고 있죠? 다행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우리나라가 여기 있는데요. 아프리카 어디 있어요? 여기 밑에 있잖아요. 여기. 그럼 여기서부터 발현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끝까지 온 놈들이 여간 대단한 놈들 아니었겠니? 미국 사람들은 그지 않아? 아니 여기서 오기까지 얘들아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과 문제점과 장애물들이 있었겠어. 근데 일단 그거를 해결했다는 선배님들이 계셨던 거야. 그게 우리가 그런 후회잖아. 그 여기 끝까지 왔을 때는 진짜 대단한 거 아니겠니? 일본은요 우리나라에서 건너갔다는 썰이 있죠. 그래서 백제 시대 사람들의 유전자랑 현재 일본 사람들 유전자가 97% 이상 일치해요. 그래서 우리 얘들아 자부심을 가지도록 해.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왔어? 아닌데 왜 여기까지 왔지? 그래서 에스테이크는 당면한, 중요한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he issue at stake 이게 표현하면 무슨 뜻이야? 현재 중요한 문제는 이런 뜻이에요. at stake. 고3 중에 많이 나옵니다. 알아주세요. 노인정 얘기야. 아 노인정 얘기야. 니네 글자가 노인정에서 아프리카까지 간다고? 자, 그래서 이해관계자야.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이벤트를
올가나이징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로 인해서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는 관계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둘 간의 관계를 얘기하고 싶다면 답이 2번이죠. 근데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이 글은 대충 뭐에 관한 글일 것 같아? 이벤트에 관한 글일 것 같지, 그치? 느낌 잡아야 되고요. 3번은요, ways. 에세이 이제 동그라미 치는 습관 생겼어요? 네, 선생님. 자, 투부정사일 수 있는 방법들. 글을 열고 하는 글이라면 답이 3번이 될 수 있는데요. Get much profit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은 이익을 얻는 거야. 뭐로부터? 이벤트를 매니징하는 것으로부터. 그런 방법에 대해서 특히 profit을 말하는 거라면 정답 3번이 되겠고요. 4번은요. 필요성이에요. 뭐에? Sustainability. 아까 얘기했죠? 지속 가능성의 중요성과 필요성이고 어디에 있어서? 이벤트 매니지먼트에 있어서. 5번은요. Evolution. 진화야. 얘들아, evolution이란 말이 들어가면 글의 흐름이 어떻게 돼야 되게? 무조건 시간의 흐름으로 와줘야 되죠. 왜요? 진화로 말하려면 과거에 어땠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됐다 하게 되는 거죠? 이벤트. 아하, 이 글은 이벤트에 관한 건데 특히 5번은 이벤트의 마케팅 전략에 관한 글이라면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약간씩 달라. 다 이벤트긴 한데 1번은 뭐야? 이벤트의 테마와 형태고 얘는 이해관계자고 3번은 매니징 이벤트고 4번은 이 매니징 이벤트는 맞는데 서스테이빌리티에 관한 거고 그러니까 얘는 이익 쪽이고 얘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지, 그치? 두 개 같은 건데 그 다음에 5번은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잡아놓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 글이 너무 훤하게 보이는 거야. 이제 보기 먼저 읽고 싶다는 생각 들었어? 아, 우리 주영이가 생각이 들었대. 너무 기쁘다. 자, 가볼게요. 21세기 이벤트 매니저는요, 투부정사할 수 있는이 아니라 투 누구누구에게 그 고객, 그러니까 이벤트에 참여하는 고객들이나 이벤트로 인해서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관계자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이하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해서 주축격 관계대명사가 나온 거죠. require,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이벤트를 delivery, 그러니까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 할 수 있는 minimize,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부정적인 영향을. 그리고 두 번째 뭐 할 수 있는 endure, 계속 지속되는 거야. 뭐 하지 않으면서 the overconsumption of resources, 자원의 과도한 소비 없이.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니까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야? 이벤트에 관한 글인데 이벤트를 할 때 뭐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고 자원의 과도한 사용은 없이 계속 지속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벤트는 이벤트인데 무슨 이벤트? 이벤트는 이벤트인데 무슨 이벤트? Sustainable event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즉 위에서 뭐 어떤 거예요? 이벤트는 이벤트인데 어떤 이벤트라고 여러분?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과도한 사용 없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거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한 겁니까? Sustainable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죠. 그 다음에 누구한테도요? 지구에게도요. 그리고 누구에게도요? Profit margin에도요. 이익도 많이 남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도 맞출 수가 있어요. 그 이벤트의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사회, 문화적, 환경적인 욕구까지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Sustainable 이벤트가 중요하고요. 그게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까지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읽고 나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해야 돼요? 나는 답을 읽고 본 여자니까. 당연히 바로바로 그래. 여기 서스테이빌리티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 그치? 그래서 이 문제 틀리기가 너무 어려워. 틀리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좀 읽어봐야지. 여기까지 읽고 답을 고를 수 있는 강심장 있어요? 저처럼만 수능만 20년 하면 가능합니다. 20살 살지도 않은 20년 살지도 않은 09년생? 09년생쯤 선생님이 먹은 맥주가 몇 cc였을까? 니네가 태어날 때쯤. Furthermore 나왔는데요. 아까 동의어 뭐 있었다고요? What's more? On top of that, besides, in addition, additionally, also 이런 거 있었죠? 더 있는다 안 있는다? 안 있는다. 자, 근데 뒤에서 그냥 안 읽지만 문제 풀 땐 안 읽어도 되죠? 근데 여기 형광펜 하고 싶은 데가 있어요. 보라 색깔. 어디게요? 3번 문장에. Sustainable하다 라는 말이 어디 나와있어요? Sustainable하다.
responsible까지 읽어주면 정말 좋을 텐데.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책임이 있다는 말이 뭐야 이게? 지속 가능한 이벤트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지막 문장 끝에서 여기 찾을 수 있니? Sustainability is now equated with survival. 이제 지속 가능성은 equate 뭐랑 동의어다? 뭐랑 동급이다? 생존과 동급이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없으면 이벤트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런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밑줄 친 문장에서 어법상 틀린 것을 두 곳을 발휘해 고치는 건데요. 이거 할 수 있었겠어요? 한번 가볼까요? 이것은 의미합니다 라고 대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절 속에서 문장의 주어가 뭐여야 되겠어요? But it has become 이라고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앞에서 주어 동사로 끝나야 되겠죠? 근데 placing이라고 해서 ing 형태로 시작이 되고 있는 걸로 보니 이제 잘하고 있는데? 집에 가고 싶으면 이제? 갈래 집에? 근데 솔직히 좀 많이 아픈 것 같긴 해. 운기 대단하다. 우리 사연이도 박수 쳐주고. 이매진 고등학교는 아주 의리가 좋구만. 그래서 얘들아 동명사 주어야. 윤지 잘 가고. 그래서 여기 지금 is 단수 취급해야 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is 일단 봐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It has become an essential part of the role. 역할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벤트 오거나이저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어답트 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 보이니? 어답트?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하 좋다 채택하다. 알았어 그러면은 어답트 채택하다 알았어. 잘가 아프지 말고 여기서 왜 이럴 때 뭐라고 해야 돼? 선생님 세상에 제가 아직도 모르는 게 있다니 너무 짜릿해요 해줘야지. 근데 진짜 많다. 아 그래 헷갈려서. 근데 얘가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정책 같은 것들 선택하면 채택하다 갈 수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I를 선택하면요 입양하다. 잘했어요. 그럼 adapt는 뭐예요? 그치 영어에서 apt는 적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얘가 내가 환경에 adapt하면 적응하다 또는 적응시키다죠. 근데 두 번째 무슨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야. 소설을 영화에 적응시키는 거야. 각색하다. 자, 그 다음에 adapt는요. 이건 몰랐지? 3종 세트예요. skillful. 태원고는 이런 거 가지고 장난 엄청 쳐. 태원 간 사람 없나? 요즘 태원 인기가 없어. 인기가 있는데 인기가 없어. 급식이 많아서 그래요. 급식 선생님 야탁보러 왔어요. 태연고 급식. 계속 이동하네. 손님이 있다고. 그러면 학교가 잘못된 거지. 그 계약을 연장 안 해주고 1년마다 내보내시는 거 아니야. 뭐 급식 맛있으면 살만 찌지 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어요. 사랑 먹고 있다 그랬지? 다시 보여드려야 돼요? 예. 그러면은 스킬풀이니까 무슨 뜻이에요? 재능 있는 숙련된. 어댑트의 어휘 항변은 아니죠? 모르겠어. 그러니까 얘네는 어근으로 설명이 되는데 얘는 설명이 안 돼. 적응이 되니까 숙련된 거. 아하. 적응이 되니까 숙련됐다. 그래, 뭐 어쨌든 본인이 외우고 싶은 방식으로 외우면 되죠. 자, 반드시 점차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Responsible practices. 그러니까 책임감 있는 관행을 선택해야 됩니다. 뭐 할 수 있으려면? 경쟁력이 있으려면. 누가 경쟁력이 있는 거야, 얘들아? 누가 경쟁력이 있는 거야? 옳은 사람. 무슨 사람? 그러니까 이벤트 오르가나이저가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벤트 오르가나이저가 명사인데 이 명사를 설명해 주려고 왔으니까 뭐로 봐야 되더라? 형용사가 와줘야 되지. 그래서 competitive라고 와줘야 되는 거죠. competitive.
그죠? 그리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면 이형식 동사니까 뒤에 SC 자리에 형용사가 와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설명이 되게 됩니까?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안 해도 되나? 자, 그럼 어법 갑시다. 어법이요? 네. 다음 거야. 앞으로 돌아가면 되죠? 두 개만 할게. 힘내. 자, 12페이지로 가주세요. 자, 밑줄체 부분의 어법 정확성을 묻는 문제인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네모 둘 중에 하나 고르기보다는 밑줄을 그어놓고 5개 중 하나가 뭐냐를 묻는 문항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네모 중에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건 3개만 묻는 건데 밑줄로 물어보는 건 5개나 물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요즘에 이게 트렌드로 나오고 있다. 수능에서 몇 문제 나오는지 아시나요? 네, 한 문제 나옵니다. 내신에서는요? 많이. 그래서 결국 분당의 문제는 내가 얘기해 준 적 있나? 선생님이 전국구의 유명 원장님들이랑 친하거든? 근데 어떤 대구도 되게 유명한 학군지란 말이야. 거기 원장님이 나한테 분당의 기출문제를 달라. 그럼 내가 서울에 어디, 대구에 어디, 부산에 어디 전국구를 다 분석을 해서 내가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 해서 다 보냈어. 임해준 거부터 뭐 임해고, 송리고 막 다 보냈거든? 그리고 나서 나한테 온 게 뭐냐면 다른 지역들을 비교했을 때 분당은 딱 한 가지 특징이 있다. 문법. 분당은 그냥 문법을 설명할 수 있다. 다른 지역은 이렇게까지 문법 많이 안 내나 봐. 서울 빼. 서울은 대치동도 분석했고 대치 뭐 동작 뭐 여기 이런 데 많이 분석을 했거든. 근데 분당은 결국엔 어법이더라.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기본적으로 객관식에서 어법 문제 3문제 이상 나오고요. 그다음 서술형에서 조건 영작하는 거 그냥 봤을 때 영작 문제지 결국에는 어휘와 문법의 콜라보잖아요. 대관장 콜라보. 그래서 문법 모르면 풀 수가 없죠. 그래서 태원고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간접 의문 사용해, 복급 관계대명사 사용해 이렇게 주고 그다음 송림고도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깊숙이 숨겨놓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소유리가 가는 학교도 그럴 거야. 아무런 문법 용어나 이런 게 없어. 조건에는 그냥 어용 변화 가능, 단어 추가 불가 이 정도만 있을 거야. 근데 복급 관계대명사라는 것의 개념이 없으면 아예 영작을 못하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거든요. 그게 분당의 특징이에요. 알고 있었어요? 지금 알았잖아요. 자, 그래서 어법 문제를 정확하게 잘 풀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2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샘플링을 해줄 거고 그러면 여러분은 다음 시간에 어법 정확성에 해당하는 뒤에 10문제를 풀어갖고 오실 건데요. 이거는 형광펜을 하는 문제가 아니고 1, 2, 3, 4, 5번 보기를 너네가 조망해 갖고 올 거야. 어떤 식으로 조망을 해갖고 올 건지는 지금 설명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는요 동사나 준동사의 밑줄을 그어서 여기가 동사 자리게 아니게 명사구의 밑줄을 그어서 주어게 아니게 관계사의 밑줄을 그어서 관계부사게 아니게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와. 다시 말하면 뭐야? 되게 기본적인 걸 묻는다. 그래서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문법적 기준으로 하면은 세듀의 어법 끝 이센셜 이런 책 아세요? 파란 색깔? 그 책 정도의 수능 10대 어법이라고 있거든? 그 10개 중에 거의 다 내는 경향이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잘 봐봐. 학교 갔는데 선생님 좀 나이가 많으셔. 그러면 그 10대 어법이 아니라 되게 디테일하고 짜잘짜잘한 걸 낼 수 있다. 초점 부사. 뭐 그런 거 내지. 그 다음에 애매하고 지역적인 어법 지식을 묻는 건 내신이다. 그리고 기본적인 핵심 구조를 묻는 거. 그런 것들이 어법 문제고 요즘에 어법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는데 만약에 어법 문제가 수능에서 너네가 3월달에 풀 모의고사에서 어법이 3점짜리다. 그럼 무슨 시그널 주는 거야? 무슨 시그널 주는 거야? 어법 문제가 3점짜리다. 아, 참고로 영어는 3점이 어렵다는 거지? 그렇지.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눈 달려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야. 어법 이거 빠, 이거 빠, 이거 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빡빡 푸는 거지. 1번에 스밍에다 ing 붙였어. 무슨 빠고 해야 돼? 그렇지. 이렇게 바로 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 분사구문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가 얘들아 분사구문은 동사에다 ing 붙인 거지. 그러면 이거 동사야 아니야? 아니지 이제. 그래서 그걸 뭐라 불러? 준동사라고 하지. 이때 준자는 준우승, 준수하다, 준결승 이럴 때 이제 준자예요. 그러면 얘는 오히려 뭐가 아닌지를 봐야 돼? 본동사가 아닌지를 봐야 돼. 너네가 이런 걸 해갖고 오는 거야. VS를.
그래서 오히려 infant라고 하는 주어를 대해서 sim 이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orient toward라고 해서 문장이 끝나버렸지? 그래서 접속사가 없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1번이 괜찮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우리 어법상 틀린 거 고르는 중이죠? 동그라미. 자, 다음 2번 가볼게요. 위치에다 밑줄 긋어요. 이거 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관계 대명사로서 뭐랑 대결하는 거예요, 보통? 저 아가씨 대시라고 하면은요. 대신 전체로 폭격겠네. 접속사. 일단 더 쉽게 먼저 갈게. 중학생들도 있으니까. 아니, 중학생 아닌가 이제? 졸업식 했나? 안 했어요. 중학생이지. 초졸들. 관계 부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단 먼저지. 자, 그러면은 관계 대명사는 뒤에 명사가 없어서 위치가 그 명사를 대신하느라고 이름이 관계 대명사인 거잖아. 다시 얘 이름이 관계 대명사인 이유가 뭐라고요? 뒤에 명사가 없어서 그 명사를 대신하고 있다. 그럼 관계 부사는 뒤에 부사가 없어서 그 부사를 대신하고 있다. 이런 말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부사는 부속품이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부사는 뒤에 부사가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으니까 관계 부사 뒤에는 문장이 완벽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관계 대명사는 뒤에 명사가 비어있어. 영어에서 명사가 얼마나 중요해? 주어, 목적어, 보어 세 가지 역할을 하잖아, 그치? 그 뒤에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보어가 없거나 하는 방식으로 비어있어야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비어있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는 뭘 보면 알 수 있어? 뒷문장. 그러니까 뒤에 문장에 뭘 봐야 돼? 명사. 동사. 완전한 동사를 봐야 돼. 그러니까 동사를 가지고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알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have라는 동사 나왔니? 이때 have가 가지다라는 의미의 삼형식 동사겠지. 근데 그 동사에 주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목적어도 있잖아요. 그 문장 어때요? 완벽해.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근데 2번하고 고르는 건 모의고사 수능 연습이고요. 내신은 바르게 고치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고칠 거냐 했을 때 유민이도 신선한 접근이지. 일단 어떻게 해요? 선생님 관계부사 한번 걸로 바꿉시다. where 어때요? where이 제일 많이 쓰잖아요. 할 수 있죠. 하지만 where 곤란하죠. 왜냐면 gesture 어때요? gesture가 where로 받을 수 있는 성질의 명사는 아니죠. gesture니까 장소나 공간의 느낌을 주지 않잖아요. how. gesture는 방법입니까? 그냥 인위치 하면 안 되나? 인위치는 왜요? 뒤에 완전문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되게 신선하고 좋은 접근이었어. 그런데 이게 안 보이면 복습 테스트를 왜 하나 싶긴 한데요. 일단 서연이가 우리한테 영감을 줬지 뭐. 선생님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를 바꾸면 안 될까요? 한 거 아니야? 근데 in 말고 다른 전치사 쓰면 안 될까요? 이렇게 가면 안 될까요? with. with 좋아. 왜? 여기 with. 아 여기 with가 있어서 이럴 때 뭐라고 해요 여러분 전문용어로? 정말. 우주의 기운을 갖다 썼다. 뭔지 앞머리 드립이야. 앞머리? 봐봐. 아이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뭐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이런 gesture의 어려움을 갖고 있지. 그치? 그러면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원래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 they have some difficulty with gestures 이렇게 표현하거든. 아 우리 복습했잖아요. 복습 테스트 보잖아요. 아가씨들. 그리고 그 선에서 그래. 그리고 그 선에서 전치사. 이것은 어떻게 하랬어? 메커니즘. 그리고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된다 그랬지?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해석해야 돼? 제스처. 그리고 그 제스처에 얘네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뭐로 바꾼다? with which로 바꾼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저거는 이랬다. 관계부사를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요? 바꾸려면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죠? 앞에 이유. 여기가 이유, 장소, 시간. 시간, 방법 이런 명사여야 돼요. gesture는 아니죠. 그러면 다른 전치사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3번은요. 딱 봤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해야 돼요? 1번 뭐가 아닐까? do가 아니라 조동. 뭐 did 같이 시제를 바꿔야 되는 건 아닐까?
그치? 아니면 2번 do가 아니라 are 라는 비동사 같은 거 써야 되는 건 아닐까? 그쵸? 근데 여기서 do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아니죠? 그렇지. succeed라는 성공하다라는 동사에 강조의 do를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영어에서 강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강조합니까? 강조 구문을 사용하죠? 그렇지. 이때 강조 구문을 사용합니다. 근데 강조하고 싶은 거 사이에 뭐는 가능해요, 여러분? 주어 들어올 수 있고요. 목적어 들어올 수 있고요. 전치사. 전명구 들어올 수 있고요. 부사절 같은 거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 쓸 수 있죠.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강조 구문으로 뭐는 해결이 안 된다? 동사는 강조할 수 없다. 그럴 때 동사를 강조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조에 do를 쓴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동사 강조. 근데 조심할 점은 do나 당연히 맥락에 따라서 does나 당연히 맥락에 따라서 시제에 따라서 did를 쓰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능에도 너무 많이, 이게 지금 수능 기출문제인 거 알죠, 여러분? 2024년 수능 29번 문제예요. 도치는 네, 그냥 do succeed, do make, do have, did run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괜찮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제가 현재이기 때문에 did여야 될 이유도 없는 거죠? 자, 다음 4번은요. does에다 밑줄 그어놓고 맞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does 보면 무조건 뭔 생각해야 돼? 복수다. 그리고 찾아야 돼. 찾아야지. 그러면 여기서 자, 여러분 이게 한 문장이에요. 이거 태원고에서 나왔던 어법 문제예요. 자, 보세요. 일단은 문장의 구조가 긴 이유는 나돈니 버들소 때문이죠? 근데 버들소는 없이 나돈니 여기 땡땡 있지? 이걸 세미컬런이라고 하는데 이게 버돌소 기능을 해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문장 이런 게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Match A with B. A를 B와 일치시키다. 이런 게 보이면 훨씬 더 좀 편할 것 같죠? 그러면 아기들은 본능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대. 뭐를 할 수 있는 matching, 맞추는 거야. 뭐를? 그들만의 kinesthetically experienced bodily movement를 kinesthetically가 무슨 뜻이에요? 운동 감각적으로 경험된 신체의 움직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들을 뭐랑 맞추려고 한다는 거야? 그들이 시각적으로 인지된 다른 사람들의 그것과 매치시키려고 한다는 거야. 기억 안 나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2살 때쯤? 엄마가 웃으면 같이 웃고 엄마가 까꿍 해주니까 너네도 막 이렇게 하려고 하고 막 이러던 기억 안 나요? 경력이 별로 안 좋네. 그래서 여기서 자기네들이 시각적으로 인지된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이야? 내 눈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의 뭐랑 맞추려고 했겠어? 자기의 bodily movement와 맞추려고 했겠지, 그치? 그러면 이 문제는 does냐 대시냐 라는 걸 무조건 물어보는 문제 얘들아. 단수냐 복수냐를 물어본 거고 해석을 해보니까 movement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어법 문제면서도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다음 5번에요. 투비에다 밑줄 그어놓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뭐 의심하셔야 돼요? 그렇지. 오히려 ing 형태는 아닐까? 또는 is나 are처럼 준동사인 투부정사가 아니라 본동사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은 judge라고 하는 동사의 속성을 알고 있다면 틀리지 않을 수 있죠. judge의 뜻이 뭐예요? 판단하다. 그래서 목적어를 판단하다도 있고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라고 판단하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whom이라고 하는 게 목적격 관계 대명사여야만 하잖아. 그래서 주어가 나오고 오형식 동사에 뭐가 없어야 목적어가 없어야 얘가 목관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요 정도 우리만 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오형식 동사인 judge가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갖냐 이 말입니다. 가져요? 네. 알고 있으면 맞추는 거고 모르면 틀리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judge가 뜻이 뭐야? 판단하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일 거라고 판단하는 거지. 그러면 미래적인 뉘앙스인 투부정사랑 너무 잘 어울린다. 그래서 5번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1번에다 밑줄 그어놓고 뭐냐 맞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밑줄 보면서 뭔 생각해야 돼요? 밑줄만 보면 안 되고 뭘 봐야 되냐 앞에? help 같이 봐야 되지, 그치? 소위 무슨 동사? 준사역 동사. 여기서 말하는 준이라는 게 뭔지 준? 거의 맞아. 준우승, 준결승 할 때 준이야. 그래서 얘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오형식 동사 있죠? 뭐 있어요? 오형식 동사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얘네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사역 동사가 있죠? 사역 동사들은 뭐가 와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오죠? 그리고 이 사이에 걸쳐 있는 박쥐 같은 애가 바로 누구다? help다, help. 그 말이 무슨 말이야? do도 되고 do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틀려질 이유가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괜찮다. 자, 그 다음에 2번에다 이세다 밑줄 그어놓고 물어볼 땐 여러분이 두 가지 생각이 되죠. 하나는 뭐예요? 이시 아니라 댐이 아닐까. 두 번째는 이시 아니라 있어요. 아이고 잘한다. itself가 아닐까. 역시 임혜정 씹어먹다 온 사람 다르구만. 찬영이가 운중이었나? 그래서 얘네들이랑 지금 안 친한 거구나. 주영이랑 친해지길 바래. 주영이 뭐 생긴 건 좀 사나울지 모르겠는데 착해. 우리 애는 안 물어요. 주영이가 사납게 생겼으면 뭐. 안녕 자두야 딸기 아세요? 그게 뭐야? 안녕 자두에 나오는 딸기 아세요? 안녕 저도야. 찬영아. 안녕하세요. 그래 그렇게 말하고 싶겠지. 이해한다. 아, 나 이거 화질 좀 좋은 걸로 하면 안 되나? 이거 어때 이거? 찬영이 표정 같지 않아? 저거 찬영이 핸드폰 때 찬영이 수업 들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 짓는 표정인데? 이럴 때? 방금 최근 저장된 항목 어딨어? 저장했는데 왜 안 들어왔어? 아, 이게 옛날 그림이라서 안 들어온 거야. 이거 어때? 억울해하는 찬영이 표정 같지? 저장했어. 제가 차렸어요. 너 프로 잘 찾는다. 어떡해, 이거 배경화면을 하고 싶어. 너무 똑같아. AI에다가 뿔테 안경으로 바꿔. 재미나였던 근데 왜 이름이 딸기야? 얼굴에 딸기 씨가 있어서? 윤순기예요. 그러니까 별명이 딸기인 이것 거죠. 때문에 아, 딸기인 거야. 그렇구나. 찬영이 억울해하는 그 표정이랑 똑같네. 계속 나오네. 자, 그래서 데미냐 이셀프냐 물어봐야 되는데 일단은 even when 했을 때 접속사 주어 동사하고 끝났고요. 그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될 텐데 welcoming it이 문장이 주어고 동사가 되겠네. 그럼 해석을 일단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심지어 어떨 때 스트레스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어디에서의 케이스처럼 anxiety라는 케이스처럼 그러면 그것을 환영하는 거 뭐를 환영하는 거? 뭐를 환영하는 거? 스트레스를 환영하는 것이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구를? 스트레스를 이렇게 되는 거지? 뭐로 바꿔요? Something that is helpful. 도움이 되는 무언가로 바꿀 수가 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니까 일단 대문 아니겠지. 그러면 itself는 맞나? 문장의 주어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환영하는 것이에요. 왜 다르죠? 하나는 자두고 하나 딸기잖아요. 그러니까 itself도 안 된다. 그래서 2번 괜찮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3번에 보면은 realize ing 붙여놓고 맞냐고 물어봤을 때는 당연히 ing가 아니라 오히려 투부정사라니까 라고 하는 준동사에 대한 개념도 있어야 되겠고요. 아니면은 문장의 동사일 가능성도 있겠죠. 이걸 무슨 동사라고 한다고? 본동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부터 따져볼게요. When you feel, 너가 느낄 때 뭐를? 목적어인 너의 심장이 beating or your breathe quickening. 너의 호흡이 빨라지고 있다고 느낄 때 하고 왼절로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접속사 주어동사 나오면 어떤 구조로 와야 돼? 접속사 주어동사 나왔으면 주어동사 와야 되겠죠, 그죠? 주절주절 와야 되잖아. 근데 realize라는 삼형식 동사에 대해서 대시 나왔고 it is your body's way of trying to give you more energy 하고 문제 끝나버렸네? 그래 정답 몇 번이야? 3번이고 뭐로 바꾸자? 그렇지. 동사 원형을 쓰면 뭐가 돼요? 명령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 봅시다. 대세다가 밑줄 그어놓고 많냐고 물어보고 있을 때 여러분 앞에 remind가 보여야 되죠? remind가 자형식 동사로 IU, DU 구조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A에게 아직 안 끝났어 얘들아. 수업에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지. remind A of B부터 가볼까요? 뭔 뜻이에요?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상기시키다는 무슨 말이야? B를 생각나게 하다. 어디 갔다 왔어? 잘했어.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 4형식의 구조를 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A에게 대절을 상기시키다. 즉 생각나게 하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be reminded of B는 무슨 뜻일까요? B를 아니 be reminded of니까 상기 당한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 말? 이거 생각나. 그렇지. B를 생각하다. 떠올리다. 그죠? 그러면 be reminded 대절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대절을 생각하다. 그렇지. 그래서 remind 오해하지 마세요. remind는 생각나게 하다, 떠올리게 하다야. 선생님 지금 엄청 배고프거든? 근데 막 나경이가 선생님 저 진짜 집에 가서 돌지찜닭이랑 뭐 이런 거 먹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don't remind me 하면 무슨 말이야? 나를 생각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나에게 떠올리게 하지 마라. 햇반 2개도 같이. 햇반 2개까지 그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한번 해봐. 나한테 로제찜닭이 생각나게 하지 마. 영어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Don't remind me 찜닭. of 로제찜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절이 일단은 여기 IU, DU 구조로 4형식으로 와서 괜찮고 대시 오려면 또 어떻게 되냐 얘들아. 괜찮은데 리마인드 때문에 일단 괜찮다 생각해야 되고 대시 나오면 보통 무슨 생각해야 돼요? 뭐랑 VS야? what이랑 해야 되지 그치? 그럼 뒤에 문장이 완벽한지 봐봐. give라는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주어 있고요. 목적어, 목적격 아니 뭐야? IU, DU네 그치? 여러분에게 access to your strength 여러분의 장점으로 가는 접근을 준다. 그래서 IU, DU로 문장이 완벽하잖아요? 그러면 what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전혀 없는 거죠. 4번도 괜찮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to go에다 밑줄 그어놓고 맞냐고 했을 때는 뭘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ing가 와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go나 그지? goes나 went처럼 본동사 자리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경거망동하는 친구들 이제 또는 답이 뭐냐 아까 realize라고 하는 문장의 구조를 못 보는 친구들이 이런 거 꼭 고르죠. 왜냐면 like가 뭐처럼 보이니까. 뭐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전치사죠? 그러니까 전치사하면 당연히 뭐가 와야 돼? ing가 와야 되죠? 그래서 고잉으로 고쳐가도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거는? 어떤 구조야? 박씨가 오늘 자랑입니다. 지금 고등학생들을 압살한 거예요. 너네 나만 좀 더 하고 가자. 맞아. 이때 이시 가주어고 투부정사가 진짜 주어가 나온 거야. 그러면 what it felt like. feel like가 뭐 feel like? 어떻게 느껴졌는지, 어땠는지인 거야. 그래서 like라는 전치사에 대해서 목적어 있어야 되잖아. 그게 what이 하고 있는 역할인 거야. 어떤 느낌이었는지. 무엇이 to go on your first date. 첫 번째 데이트에서 어땠는지 이런 얘기지. 오케이? 요거 시험 내야 되겠지? 복사가 안 되나? 되네. 해석해야 돼요. 왜?
야, 복사가 되다니 너무 좋네. 앞으로 해석도 많이 내야 되겠다. 해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틀린 거 고치기. 아니, 초절 주제에 한숨을 쉰다고요? 아니, 알고 있는 것만 안 쓰셔도 돼요. 틀릴 자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해석 한 번만 해줘. 그래. 기억하라. 어땠는지. 너의 첫 데이트. 고잉온을 나간 것이 어땠는지. 이렇게 되는 거죠. 틀린 곳은 어디에요, 여러분? 그렇지. 고잉을 to 고로 바꿔야 되죠. why. 그렇지. it이 가주어고 to 고가 진주어이기 때문이죠. 야, 이보다 더 친절할 수 없다, 정말. 그리고 이것만 내니까 너무 아쉽네. 다른 것도 많이 낼게. 아, 좋아요. 왜요? 왜 안 돼요? 그거 with which도 내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딱 좋은데. 아, 딱 좋아.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 컴포트 존을 넘어서야죠, 여러분. 그렇죠? 자, 틀린 거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A4는 2장 써요. 너무 좋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 문장 있죠? 이 문장? 이 문장 송림고 2학년 2학기 1차 서술형 답이에요. 아, 송림고 다 어디 갔나? 서술형 답이라고요. 그냥 똑같은 걸 해봐도 되겠어요. 하지만 그게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고3 지문이 시험에 나온다. 자, 이렇게 쓰고 내가 그 다음에 해석을 하라고 할게요. 자, 우리 현성이에게 해석을 바칩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은 자꾸 사라져. 그들은 심지어 제스처를 맞추려고 한다. 그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그리고 그 제스처에 그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틀린 부분이 어디예요, 여러분? 위치를 with 위치로 바꾸는 거죠. 왜? They have some difficulty with gestures니까요. 누가 쓰는 걸 포기하고 사진을 찍고 있는데? 양심 어디 갔나? 양심 어디 갔나? 그냥 쓰지 마. 그래, 근데 이거 뇌에 새기는 거라서 쓰면 좋아. 야, 이보다 더 친절할 수 없다. 컬러를 안 뽑을 거지만. 아니, 해석 공부 안 하고 어떻게 할 건데? 아니, 뭐 직업이라도 있든가 그러면. 그래서 나는 니네가 진짜 3년 동안 2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니네가 너무 기특해가지고 아, 우리 찬영이 고등학교 수능 끝나자마자 면허 공부하라고 해가지고 첫 차 사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게 어때? 그럼 내가 찬영이 어머니 전화 바로 드릴게. 어머니 제가 첫 차로 좋은 가성비 좋은 감가상각 덜한 차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괜찮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들은 타고난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어떤 능력? 그들의 운동 감각적으로 경험된 몸의 움직임을 매칭 일치시키는 능력이지. 뭐와 매치시켜요? 시각적으로 인지되는 다른 사람들의 그것들이라는 것은 뭐야?
운동 감각적으로 경험된 몸의 움직임이죠. 그것들 Y도 써요. 과. 왜 안 써요? 또한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타고난 능력도 가지고 있다. 하고 나니까 이네이트 땡기네. 타고난 가볼까요? 아 왜? 미워하려거든 1년만 있다 미워해. 아 그리고 니네 인정하자 여름방학 때 이렇게 빡빡빡 해가지고 내신할 때 생각났어 안 났어? 맞아요. 그러니까 어쩜 좋아. 빡빡빡빡. 한 줄바꿈을 하고 싶은데 됐다. 타고난 갈게요. 인내. 이네이트. 아니 알면 안 써도 된다니까? 선생님 저는 다음 시간 생각날 거고요 3년 뒤에 생각날 거고 안 써도 돼. 죄송한데 저 뭐 안 보고 수업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왜? 제 머릿속에 있는 건 다 뭐다? 수능 아카이브다. 내신 아카이브다. 내 머릿속에 없다? 수능에 나온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신에 나온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주영아! 아직 안 끝났어. 좀 더 쓸 거야. 찍을 때 나도 같이 찍어. 오늘이 나의 가장 젊은 날 아니겠어? 살아있을 때 미쳤나 이게. 뭐라고? 살아있을 때 같이 찍으세요. 그래. 살아있는 가장 젊은 저희 국어 선생님 카톡 네요. 메시지. 네. 오늘은 내가 살아있는 가장 젊은 날 하트. 진짜 그거 생각나. 젊은 날 하트. 오글거린다. 아 빨리 이네이트에서 끝내? 인. 뭐라고? 아 intrinsic은 아까 그 intrinsic motivation 했을 때처럼 내재적인이란 뜻이야. 아 그러니까 맞나? 아니요. intrinsic이 intrinsic 물어볼게. 딸기한테. 누가 인정해버려. intrinsic은 essential part라는 느낌이래. 그래. 그래서 좀 다르다고 해야 되겠다, 그치? 긍정인 거지. 저 혼자 까불어요? inborn 마음에 들어요? natural 마음에 들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built-in 마음에 들어요? 냉장고 built-in 냉장고 뭔지 알죠? 원래 그 집을 지을 때부터 거기에 박아 놓는 거잖아. 그 타고난 이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H로 시작하는 거 Inherit. inherent. 끝. 다 써볼 게 없어. 그러면 inherited는 뭐예요? 내재된. 아니, 상속. 그렇지. 물려받은, 상속받은이라는 의미죠. 그럼 상속이는 영어로 뭐예요? 나 이렇게 하루 종일 수업할 수 있는. 찬영아 좌절하지 말고 알면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아요. 마치 저처럼요. 상속인 이거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오. H로 시작합니다. Heritage. heritage는 뭐죠? 유산. 그렇죠. 유산이죠. 이거 쓰면 또 아 미안해. 그렇게 될까봐 다음 시간에 생각나면 쓰겠어요. air입니다. air. H는 묵음이야. 이예요? air. 하이어. air. 못 나오니. air. 수능 떨어지면 진짜. 오늘 했잖아. 우리 유민이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유민이 약간 당하는 캐릭터예요. 맞아. 좀 타격감이 있고 쫄깃쫄깃하지. 안 돼요. 왜? 아 쓰고 있는데 저희 포기하지 않고 쓰고 있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미안해요. 사진 안 찍었어요. 그러니까요. 누구랑 달리. 딸기야 나도 보내줘. 공간이 없습니다. 여기 많은데. 글씨가 그러니까 공간이 없지라고 내가 일요일날도 얘기했지. 글씨가 초딩. 내리라고? 올리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 업반 문제는요. 이게 뭘 의도한 거고 어떤 오답을 노린 거다라는 거를 VS로 써가지고 오시면 돼요.
알겠죠? 죄송하지만 그거는 해설지를 봐도 안 나올 거예요. 진짜. 근데 채찌피치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니네 조심해라. 지금 고대랑 연대가 난리 났지? 그래요. 대학생들이 하도 채찌피티 가지고